제가 재구매한 제품들만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평소에 내 피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빈틈없는 은갈치 반딱반딱 광이 나와요. 퍼프만 따로 사고 싶은데 할 때 있잖아요. 얘가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블랙헤드랑 피지가 미친 듯이 나옵니다. 매번 쓸 때마다 놀랄 정도로 제거가 너무 잘 돼요. 끼기만 하면 질문 폭주하는 렌즈입니다. 각질이나 피지 건조해서 들던 알맹이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정리되면서 피부의 결감이 달라져요. 사용감도 순한데 진짜 세정력이 제가 써본 것 중에 가장 강력한 3년째 계속 그냥 재구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제가 좋아하는 스파템 제품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얘가 유독 속드름에 효과가 좋아요. 안녕 피탐찌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제품 말고 제가 재구매한 제품들만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지겹지 않도록 골고루 배치해서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두둔 미모바의 마몽드 로즈 히알루론 리퀴드 마스크인데요. 얘는 진짜 저의 은갈치 반딱반딱 광을 만들어주는 화잘먹 제품이에요. 얘는 원래도 제가 그 마몽드의 오리지널 제품 있잖아요. 리퀴드 마스크. 그거를 리뉴얼 되기 전 버전도 가지고 있고 후 버전,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마블 캡으로 바뀐 버전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다이소에 출시가 되면서 이제는 다이소에 이제 재고가 풀렸다? 그러면은 여러 개를 그냥 맘 편하게 쟁여놓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비탐찌들한테 오리지널 제품이랑 요 제품의 유일한 차이점이 마무리의 사용감이 얘가 좀 더 산뜻한 것 같다 였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이 제품을 한 번 쓸 때 두 개를 꺼내가지고 듬뿍 절여주듯이 발라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리지널 제품이랑 사용감이 완전 똑같이 느껴져요.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비교적 마무리가 좀 산뜻하게 느껴졌는데 두 개를 한 번에 사용하니까 이거는 차이가 아예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사용감이 똑같이 느껴져요. 아무튼 얘는 뭐 자유롭게 쓰셔도 되긴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화장 직전에 두 개를 까가지고 얼굴에 듬뿍 발라줘요. 왜 이렇게 많이 발라 싶을 정도로 듬뿍 발라주고 그 다음에 한 2-3분 정도 대기했다가 화잘먹 패드로 가볍게 정돈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평소에 하던 뭐 스킨케어 루틴, 화잘먹 루틴 발라주고 파데 쿠션 순서대로 발라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고 나서 화장을 하면은 진짜 평소에 내 피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빈틈없는 은갈치 반딱반딱 광이 나와요. 그게 매트한 쿠션 파데를 발라도 뚫고 나오거든요. 진짜 너무 좋으니까 꼭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수분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파하 각질 제거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알려드린 방법, 약간 그 대기하는 시간 동안 장각질이 뜬 거랑 그런 피지 알맹이들을 좀 마일드하게 녹여내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이 제품을 쓰면서 자극감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피부 상태 안 좋을 때 사용해도. 그래서 좀 나는 이런 각질 제거 제품 쓰기 무서웠다 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자극감이 안 느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장각질이나 피지들을 좀 녹여내주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해주면은 진짜 화장이 잘 먹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굳이 오리지널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또 쟁이는 이유는 들고 다니기가 편합니다. 하나씩 뜯어 쓰기도 편하고요. 물론 가격적으로 따지면 오리지널 제품 사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보이면 계속 쟁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뚜둔 제가 재구매만 10번째 하고 있는 퍼프인데요. 비탐찌들한테는 제가 쇼츠에서 얘 따로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긴 영상에서 제대로 소개드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영업을 하고자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요거 윗면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퍼프거든요. 얘도 다이소에서 구매 가능한데 1,000원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쿠션 사가지고 퍼프로 이렇게 발라봤는데 쿠션도 쿠션인데 이거 퍼프 되게 좋다. 퍼프만 따로 사고 싶은데 할 때 있잖아요. 얘가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퍼프 재질감인데 너무 쫀쫀하게 붙는 라텍스 재질 아니고요. 그렇다고 뭔가 벨벳 같은 부드러운 그런 제형도 아니거든요. 적당히 몰캉몰캉하면서 적당히 실키하고 그리고 양을 딱 머금었을 때 양 조절이 균일하게 되게 잘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피부 표현. 들뜨는 거 없이 진짜 잘 먹어요. 근데 가격이 두 개에 1,000원이잖아요. 진짜 안 살 이유가 없다. 얘는 제가 뭐 다이소 오프라인 매장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 매장 가거나 하면은 보이면 그냥 여유 있게 계속 쟁여놓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뭔가 사기 어려울 정도로 품절이었던 적은 없던 걸로 기억을 해서 비교적 여유 있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쿠션을 우리가 퍼프를 사용해서 바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장 싫어하는 그 퍼프의 재질이 계속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얘가 수분이 뺏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피부 표현이 이제 터치할수록 이쁘게 먹는 게 아니라 건조해져가지고 장각질이 뜨는 그런 퍼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뭔가 이 안에서 양을 과도하게 머금어가지고 터치할 때마다 뱉어내서 과한 양이 올라가서 피부 화장이 두꺼워 보이거나 쓸면서 바르면은 이게 그 화장이 발린 거를 다 훔쳐가면서 되게 희한하게 화장을 뜨게 하는 그런 퍼프 재질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편하게 막 찍어서 발라도 피부에 양이 과하게 올라가거나 계속 뱉어내거나 밀리거나 쓸리거나 찍히는 그런 현상 없이 내가
제가 바르는 대로 되게 이쁘고 균일하게 피부 화장을 잘 먹게 해줘가지고 사용하기 너무 편한 그런 제품이에요. 어떤 쿠션이어도 저는 이 퍼프 사용하면 웬만하면 다 잘 맞았어요. 그리고 비탐지가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언니 이렇게 퍼프 여러 개 구매하면 어떻게 세척해서 쓰냐, 한 번 쓰고 버리냐 이렇게 물어봐 주신 거 봤는데 저는 한 번에 몰아서 세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좋은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아주 가끔 퍼프 중에 때는 다 빠져나가고 세척은 잘 됐는데 안에서 재질이 엉켜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우는 듯한 그런 현상이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세척해도 그런 현상 없고 제가 좋아하는 손비누에 세척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걸로 해주면 때가 아주 속 시원하게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퍼프입니다. 만약에 비탐지들 조금 더 피부 표현을 얇게 하고 싶다, 좀 더 맑은 느낌으로 해주고 싶다 할 때는 이 퍼프도 추천드려요. 얘는 물방울 모양 퍼프 이메입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1,000원이고요. 얘는 재질이 엄청 몰캉몰캉한 그런 재질이에요. 얘는 조금 더 실키한 느낌이라면 얘는 물기가 닿으면은 진짜 귀엽게 몰캉거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은 쿠션을 사용하더라도 이 퍼프를 사용해서 바르면 밀착이 되게 쫀쫀하게 잘 붙어요. 근데 그렇다고 수분을 뺏어가는 그런 재질도 아니고 피부에 되게 얇은 양만 깔끔하게 밀착을 시켜줘서 같은 쿠션을 사용하더라도 피부 표현이 훨씬 더 맑게 올라가요. 커버력을 원하시면 이 퍼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피부 표현이 좀 얇으면서 맑고 가볍게 올려주고 싶다 할 때는 이 퍼프 써주시면 딱입니다. 다음으로는 블랙헤드랑 피지가 미치게 제거 잘 되는 코팩인데요. 코팩도 코팩인데 같이 동봉되어 있는 스패츌러가 미쳤어요. 이 제품도 제가 이제는 하도 추천을 해가지고 직업템 리스트에 들어오게 된 제품인데 진짜 블랙헤드랑 피지가 미친 듯이 나옵니다. 매번 쓸 때마다 놀랄 정도로 제거가 너무 잘 돼요. 손에 힘 쫙 빼고 사용해주면 빨개지는 자극도 전혀 없어서 정말 정기적으로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코팩이에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화장했을 때 코 옆에 끼거나 들뜨는 게 싹 정리돼서 너무 좋아요. 진짜 안 써보신 분들은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구성을 보면 피지 녹이기, 스패츌러, 모공 수렴 이렇게 3단계가 한 세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시트를 붙이고 10분 정도 블랙헤드랑 피지를 불려줍니다. 시트가 약간 갑오징어나 월남쌈 같은 그런 매끈매끈하고 촉촉한 재질이고 피부에 붙였을 때도 들뜨는 부분 없이 코에 착 밀착이 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럼 이렇게 붙여줬다가 10분 뒤에 떼어내주면 되는데요. 이때 코를 자세히 보면 블랙헤드랑 피지가 녹아나와 있는 게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하얗게 불어가지고 올라온 것들이 보이거든요. 요거를 듀얼 피지 스패츌러로 걷어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떼어내자마자 바로 해줘야지 제거가 잘 됩니다. 이게 불려져 있는 피지가 시간이 지나면 좀 굳거든요. 그러면 좀 때처럼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떼어내주자마자 바로 손에 힘을 쫙 빼고 자연스럽게 피부결을 따라가 주면서 제거를 해주면 돼요. 보통 피부과에서 아쿠아 필링기로 이렇게 코 겉면을 지나가면서 피지 정리해주는 거 아시죠? 그 느낌처럼 내 손에 힘을 쫙 빼고 겉에만 가볍게 지나가주면 돼요. 가볍게만 지나가도 블랙헤드랑 피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대박이죠. 제가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는 편인데도 진짜 쓸 때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불려주고 제거까지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모공 수렴 시트를 10분 동안 붙이고 모공 수렴 진정으로 마무리해주면 끝이에요. 시트에 에센스가 가득한 편이라 떼어낸 후에도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얼굴에 흡수시켜주면 쫀쫀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비포 애프터 미쳤죠. 피지 녹여주고 제거하고 수렴까지 세트로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효과가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블랙헤드 제거뿐만 아니라 진짜 코 피부 표면 자체가 매끈매끈하게 바뀐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만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고 화장했을 때도 코 옆에 피지나 알맹이 사이에 끼이는 게 없어가지고 화장 꼭 잘 먹어야 된다 할 때 전날에 꼭 써주고 있어요. 혹시라도 아직 안 써본 비탐지들은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끼기만 하면 질문 폭주하는 렌즈입니다. 얘는 제가 날 잡고 비탐지들한테 제대로 소개해드리려고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요렇게 생겼고요, 여러분. 이건 패키지입니다. 이름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라운 그란데 픽싱 카멜 색상이에요. 근데 이거 구매할 때는 픽싱 그란데라고 편하게 부르긴 하거든요. 아무튼 풀 네임은 요로코롬이고요. 얘는 진짜 여러분 맨 얼굴에 껴도 메이크업 한 다음에 껴도 얘를 끼는 순간 눈에 안광이 이렇게 착 차오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제가 그 렌즈미 누오 초코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했잖아요. 걔는 제 눈에 완전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하게 눈동자를 이쁘게 잡아주는 렌즈였다면 비비안 웨스트우드 렌즈는 그거 플러스 되게 영롱한 그래픽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얘는 아마 이 사진 보시면은 아, 이 렌즈가 이거구나 하고 아실 텐데 저도 최근에 막 릴스랑 유튜브 보고 하는데 다른 분들 그 렌즈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무슨 CG 같아, 눈이. 그리고 회색 같은 이런 그래픽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뭐랄까 나도 한번 껴보고 싶은 렌즈야.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은 컬러를 구매해서 껴봤거든요. 애쉬도 구매했고 블루인가 그레이도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걔네도 회색 렌즈 치고는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데일리로 편하게 끼기에는 조금은 튀는 감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 갈 때는 너무너무 잘 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카멜 컬러가 신상이 새로 나온 거예요. 근데 딱 꼈는데 컬러가 나한테 딱이야. 제가 노랗긴 하지만 그래도 쿨톤이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노란빛이 들어간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확 더워 보이거든요. 근데 카멜 컬러는 그런 노란빛이 아니고 약간 애쉬 캐러멜? 브라운이 섞인 듯한 느낌이라서 제가 껴도 더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 특유의 영롱한 그래픽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서 진짜 이것만 끼면은 뭔가 눈이 CG같이 딱 이쁘게 잡히는데 눈서클 라인도 또렷하게 잡아주고 컬러 배합도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이래서 끼기만 하면은 뷰텀찌들이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픽싱 그란데잖아요. 그냥 그란데가 있고 픽싱 그란데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픽싱 그란데는 안 돌아가요, 그래픽이. 눈에 이렇게 딱 끼는 순간 일부러 내가 손으로 건들지 않는 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좀 별로였잖아요. 사진 찍었는데 그래픽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가지고 마치 내 눈에 초점이 나간 듯한 그런 현상 되게 불편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다는 거? 그게 정말 편해요. 근데 딱 한 가지 단점은 이게 픽싱 그란데라서 그런지 몰라도 렌즈 두께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다른 렌즈들보다 얘를 끼면은 좀 그 산소 투과율이 낮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유독 얘를 낀 날에는 실핏줄이 조금 더 빨리 빨개지고 눈에 필요한 느낌이 빨리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촬영할 때만 끼고 금방 빼는 그런 렌즈거든요. 그래서 좀 눈이 편안한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데일리로 맨날 끼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뚜둔 진짜 많이 쟁여놓은 이지엔트리 참마 클렌징 밀크인데요. 얘 제가 그때 구매할 때 개수도 기억이 안 나. 그때 진짜 많이 쟁여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욕실에 꽉 차 있어요, 재고가. 제가 매일매일 쓰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쟁여놔가지고 맘 편하게 쓰고 있는 그런 클렌징 밀크입니다. 얘는 혹시나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클렌징 밀크인데 진짜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정도의 세정력을 가지고 있는 클렌징 밀크예요. 저는 풀메했을 때 기준으로 립앤아이 리무버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3펌프를 짜줘요. 그 다음에 얼굴 전체 러빙을 해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거울을 보면은 마치 2차 클렌징까지 한 것 같은 진짜 깔끔하게 세정이 된 게 눈에 바로 보여요. 뷰텀지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몇 년간은 원래 클렌징 오일 파였거든요. 지성인데도 불구하고 클렌징 오일을 썼던 이유는 클렌징 밀크나 로션이 비교적 순하다는 건 알고 있긴 했는데 저는 클렌징 밀크나 로션만 사용하면은 약간 이 모공이랑 구멍 사이에 허옇게 그 끼인 듯한 느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미끈미끈하면서 세정이 잘 안 된 느낌? 아무리 1차 클렌징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그 메이크업의 잔여물들 그리고 그런 허연 노폐물들이 제거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클렌징 폼 단계이기 때문에 1차 때 안 지워진 메이크업의 잔여물을 2차 때 지워주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클렌징 오일을 쭉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쓰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제가 한 번은 세정력 테스트 하려고 그냥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아이라인, 그 다음에 인조 속눈썹, 속눈썹 풀까지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3번 펌핑해가지고 그냥 러빙을 바로 했거든요. 근데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가 지워져요. 막 억지로 제가 이렇게 알맹이 떼내가지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리무버 사용한 것처럼 그 정도로 세정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얘로만 1차를 사용한 다음에 거울을 봐도 하얗게 이렇게 끼거나 그 뭔가 허여멀건하게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2차까지 꼭 해주는 이유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피부 안에서 이제 남아있는 그런 선크림의 잔여물들이나 화장품의 잔여물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2차 클렌징까지는 하자주의이긴 해요. 아,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사용감 아시죠? 얘가 쭉쭉 늘어나거든요. 참마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화장품과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짜서 사용을 해도 제형이 겉돌지가 않고 오히려 그 점성이 잔여물들을 싹 이렇게 빨아가는, 훔쳐가는 그런 느낌으로 세정이 돼요. 그래서 그 제형이 이제 화장품들이 녹아가지고 약간 베이지 컬러로 변하거든요. 아무튼 얘는 사용감도 순한데 진짜 세정력이 제가 써본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정말 보기랑 다르게 강력한 정도의 세정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1차 클렌징 제품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들고 있는 이 제품은 샴푸 아니고요. 얘 2배 이상 용량이 500ml거든요. 요거는 조만간 비탐지들이 어디선가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또
두둔 메디힐 피토 엔자임 각질 패드인데요. 이 제품도 직업템이죠. 죄송해요. 제가 인생 패드로 꼽는 몇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제품이 이 패드잖아요. 얘는 진짜 효소 파우더의 사용감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효소 파우더의 패드 버전이 이 제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피부가 부들부들해지는 사용감이 진짜 비슷하거든요. 제가 이 제품 구매해서 처음 썼을 때 성분 아무것도 모르고 써봤는데 뭔가 효소 파우더 썼을 때 사용감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나중에 발견했는데 여기 피토 엔자임의 엔자임이 효소잖아요. 비슷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 장으로 피부를 가볍게 훑어만 줘도 각질이나 피지, 건조해서 들뜬 알맹이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정리되면서 피부의 결감이 달라져요. 재질이 자세히 보면 엠보면과 플랫한 면이 있는데요. 엠보면으로는 손에 힘을 쫙 빼고 피부 전체를 가볍게 정돈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피지나 각질이 좀 신경 쓰이는 부위가 있다 하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랫한 면으로 쓰는 꿀팁, 각질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 1, 2분 정도 팩토처럼 올려주면 패드 안에 있는 각질 케어 에센스가 피부에 흡수되면서 각질도 마일드하게 정돈되고 피부 표면이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응급 피부 결 정돈 필요한 분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효과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사용감. 에센스 액이 전혀 끈적이거나 무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산뜻 깔끔하게 흡수되고 마무리되니까 다음 스킨케어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첫 번째, 피부 결만 딱 부드럽게 잡아주고 끝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패드 단계에서부터 너무 끈적이거나 헤비한 사용감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사용감입니다. 그리고 효소뿐만 아니라 4세대 각질 제거 성분인 라하까지 들어가 있어서 각질 제거 성분의 자극을 느끼셨던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저도 몇 년 동안 썼지만 이 제품 때문에 자극감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에 또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장각질이 많이 뜨는데 그때 좀 각질 제거하기 귀찮다 할 때 피부 결 부드럽게 정돈하는 패드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진짜 얘네는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비포 샴푸 퍼스트 헤어팩, 그 다음에 힐링버드 리바이브 노워시 트리트먼트 데미지 리페어. 얘는 제가 기억하기로 3년 되지 않았나요? 3년째 계속 그냥 재구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새로운 제품들 나오면 다양하게 써봤어요. 저는 헤어 제품 새로운 거 써보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써봤는데 사용감, 효과, 그 손이 실질적으로 자주 가는 느낌에서 얘네를 저는 따라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헤어팩은 얘는 샴푸 전에 사용하는 트리트먼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짜면은 바로 거품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샴푸하기 전에 머리에다가 거품을 도포를 해놨다가 잠깐 대기해주고 그 다음에 헹궈내주고 그 다음에 샴푸를 해주면 되는 그런 제품인데 그러고 나서 트리트먼트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진짜 트리트먼트를 한 것 같은 그 머릿결의 느낌이랑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나는 샴푸까지만 하고 끝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뭔가 그 미끄덩미끄덩하게 트리트먼트가 남는 느낌을 안 느껴도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모든 피부 타입에게 추천드리긴 하지만 저처럼 등드름이나 가드름 때문에 몸에 그 미끄덩한 잔여물 남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 한테 특히 좋아요. 샴푸까지만 하고 이제 세정이 끝난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몸에 미끄덩한 잔여물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몸에서 느껴지는 깔끔함이 너무 편하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머릿결 효과잖아요. 정말 이 거품 같은 게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있어요. 얘를 사용해주고 샴푸를 한 다음에 머리를 말리면은 그냥 우리 좋은 트리트먼트 사용했을 때 머릿결 엉키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빗기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똑같이 듭니다. 사용감은 진짜 물 같은 거품 그 자체인데 정말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는 또 좋아가지고 얘는 아직까지 저는 대체 불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힐링버드 리바이브 노워시 트리트먼트 데미지 리페어, 이 제품은 제가 리뉴얼 되기 전부터 계속 재구매해서 사용하던 그런 제품인데 이번에 또 리뉴얼이 됐잖아요. 리뉴얼 된 것도 또 한 통을 비웠습니다. 얘는 제가 일주일 중에 6일은 쓰는 것 같아요. 머리를 감은 날에는 그냥 무조건 얘를 뿌리고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려주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얘가 항상 있어요. 제가 외박 갈 때도 작은 사이즈로라도 꼭 챙겨가거든요. 얘는 트리트먼트 개념이라면 얘는 그 드라이기 하기 전에 열로부터 머리카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 저처럼 진짜 머리 끝에 탈색모, 손상모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까진 괜찮은데 이 밑에서 안 빗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억지로 빗으려고 하면 머리 다 끊어지잖아요. 그때 얘를 사용을 해주고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안 빗겼던 애들이 매끈하게 싹 풀리면서 빗겨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끊어져 나가는 애들도 없다 보니까 비교적 데미지 없이 머리카락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진짜 탈색 잘못 받아가지고 두피 화상 입고 이 정도의 머리를 길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몇 년째 얘네 덕분에 머리를 기를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겹지만 얘네는 제가 헤어 제품 중에 정말 꾸준하게 재구매하는 제품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드려봤어요. 다음으로는 두둔 스파템인데요. 바이오 DTD 스파카밍 젤 제품인데
이 제품도 제가 몇 개를 쟁여놓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일 때마다 야금야금 담았더니 지금 최소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얘는 제가 바이오디티디 오리지널 제품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다이소에서 그 5,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효과 면에서 똑같이 효과가 있다고 느껴가지고 지금은 굳이 오리지널 제품을 고집해서 쓰지 않고 얘가 있으면 얘를 쓰고 오리지널 제품이 있으면 오리지널 제품 쓰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진짜 속에서 안 짜지는 땅땅한 여드름 올라올 때 있잖아요. 속드름. 이게 뭔가 짜지지도 않고 익지도 않고 뭘 발라도 이게 가라앉지가 않는 이상한 여드름, 속에 갇혀있는 듯한 그 여드름에 얘를 발라주면 그 속드름이 가라앉아요. 제가 원래는 속드름 가라앉힐 때 니들 패치 붙이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짜지 않아도 속에서 이렇게 평평하게 가라앉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니들 패치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근데 바르는 제품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얘가 그 레티날이랑 라하 성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라하는 각질 제거 성분이고 레티날은 뭔가 그 피부 재생, 그 다음에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각질 제거를 해주면서 그 안에 이제 여드름 그 피지 알맹이가 있는 데를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스파템 제품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얘가 유독 속드름에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제가 스킨케어를 다 마치고 스파템을 마지막에 바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킨케어가 겹겹이 쌓인 상태에서 이렇게 스파템 제품을 바르면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스킨케어를 걷어내고 스파템을 바르시거나 아니면은 스킨케어를 줄이고 스파템을 앞단계에 발라라 라고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얘는 스킨케어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발라도 여드름에 온전히 효과가 전달되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뭔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비탐지드 댓글 남겨주신 것도 봤는데 얘를 그 바른 부위가 조금 빨개졌다라고 느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얘가 레티날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써봤는데 조금 나한테는 사용감이 강한 것 같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매일 쓰시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그 안전한 텀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효과에 적응이 된 상태여가지고 턱드름 심하게 번졌을 때는 넓게 이렇게 발라줘도 괜찮은 정도긴 하거든요. 근데 이 레티날이나 혹은 레티놀 성분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용감이 좀 많이 강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만 사용하다가 익숙해지면 그때 사용하는 양이나 횟수를 늘려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빈 날이 있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스파템을 발라줘야 되는데 얘를 매일매일 발라주지 못하면 그 비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는 뭐 에크논 크림이나 세비타 비겔이나 티트리 105일이나 이런 효과가 좋은 스파템들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성이라고 느끼는 것도 없이 좀 안전하게 꾸준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방법이어가지고 이렇게 스파템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워낙 직업템들이어가지고 근데 또 소개는 안 드리기엔 뭐하고 해가지고 진짜 빠르게만 그냥 읊고 지나가면 아떼 비건 릴리프 선 쿠션. 얘도 제가 몇 년째 재구매하고 있는 선 제품이죠. 얘는 그냥 구매할 때 리필만 구매해요. 어차피 본통은 많기 때문에. 얘는 진짜 무기자차인 게 말이 안 되는 제품. 진짜 쿨링감 좋고 사용감 미쳤고 피부 표현 이뻐 보이는 말이 안 되는 무기자차 선쿠션이다.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허스텔러 원더베지 톤업 선크림. 이거는 혼합자차 제품이고 제가 화잘먹 제품으로 쓰는 톤업 선크림이에요. 마무리에 건조하게 매트하게 마르는 느낌도 없고 피부 표현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데 톤업도 적당히 화사하게 이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 얘 최근에 3통 재구매했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공병이 최소 5통 이상 나온 제품이에요. 아드망 마린 켈프 패드. 얘도 진짜 서사가 길죠? 얘는 저의 물막광을 만들어주는 화잘먹 패드인데 제가 하도 공병이 많다 보니까 얘는 지금 공병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달고 사는 제품이고 진짜 얘는 없으면은 조금 화장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품이라 제가 길게 여행 갈 때는 굳이 그 패드 케이스에 덜어가지고 꼭 챙겨가는 화잘먹 패드예요. 들뜸 각질 싹 눌러주고 진짜 피부에 쫀쫀한 물막을 만들어주거든요. 마몽드 리퀴드 마스크는 은갈치 반딱광이라면 얘는 물막 속광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라 마몽드 리퀴드를 써준 다음에 닦아낼 때 얘를 사용해요. 다이소템에서는 더레바이블랑드 클리어 히알 물광 토너 패드를 사용하긴 하는데 원래 제가 쓰는 화잘먹 패드는 요겁니다. 그리고 뭐 파파리서피 효소 파우더 진짜 말하면 우리 비탐치들한테 진짜 혼나기 때문에 아저의 피부결 대체 불가 부들부들 치트키템. 그 다음에 파티온 노스카네인 트러블 크림. 얘도 진짜 혼나기 때문에 제 여드름 색소 침착 동시에 옅어지게 해준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내 여드름 인생 큰일 나는 크림, 그 다음에 클레어스 블루 드롭, 진짜 진정이랑 여드름 색소 침착 그리고 피부 톤까지 같이 재생되는 효과를 본 세럼인데 사실은 사용감이 토너 같아가지고 첫 번째 단계에서 써주는 세럼. 그리고 제가 외롭게 늘 외치고 있는 시크루 퀵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 이거는 로션 타입의 립앤아이 전용 리무버인데 화장솜 없이 손에 짜가지고 사용해주면 진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인조 속눈썹 풀 속 시원하게 올킬로 제거되는 로션 타입 리무버 제품이에요. 시크루에서 세일을 꽤 자주 하는 편이고 세일할 때 구매하면 9,000원대에 구매를 하는 제품이어가지고 그냥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재구매를 하는 그런 제품.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비탐씨들 이게 맞겠지? 이게 괜찮겠지? 오늘은 진짜 골고루 최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어쩌다 보니 눈에 익은 제품들 위주로 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갑자기. 제가 진짜 잘 쓰는 제품만 계속 재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또 근데 우리 비탐씨도 이런 거 좋아해 주시니까 당당하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